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우리는 바쁜 경쟁사회 속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의 상당수가 외부와의 관계 때문에 비롯된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나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만든다라고 해야 할 때가 더 많습니다. 중년 환자 두 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공황장애로 내원한 중년 여성 A씨 사례입니다. 운전 중에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해지다가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차를 세우고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갔습니다. 검사도 받았지만 아무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는 출근길에 운전만 하면 비슷한 증상이 반복됩니다. 병원을 세 번째 간 뒤에야 의료진으로부터 신경정신과로 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선뜻 꺼려져서 정확한 상담을 받지 않고 약만 먹으면서 버텼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는데도 버스 안에서 공황발작이 생겼습니다. 결국 약만으로는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한의원에 상담 내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A씨는 치료에 대한 저항이 강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부터 매사에 책임감도 강하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정신력도 누구보다 강한데 어떻게 내게 이런 마음의 병이 올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합니다. 하지만 공황발작은 불안해서 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옥상 꼭대기나 절벽에서 아래를 쳐다보면 정신력이 강하고 약한 것과 상관없이 누구라도 공포감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죠. A씨가 정신력이 강하다고 말한 건 힘든 일도 너무 잘 참고 인내하면서 매사의 일 처리도 매우 강박적으로 빈틈없이 해나가는 것을 의미할 겁니다. 그런 의미라면 A씨는 정신력이 너무 강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신력이 너무 강해서 공황장애가 온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정신력이 너무 강한데 왜 이 같은 질환이 오는 것일까요? A씨는 남들로부터도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왜 불안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까요? 자기 자신에게 만족해하는 내적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겁니다. 90점쯤 받으면 잘했다 칭찬해줘야 되는데 90점을 받아도 너 왜 100점을 못 받냐라며 자신이 먼저 자기 자신을 질책해버리는 그런 인격으로 살아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일이 잘못되거나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타인의 혹은 주변의 지적을 받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긴장도가 높은 삶을 살게 되겠죠. 이는 비단 직장에서만이 아닙니다. 집안일이나 시댁 등 모든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어느새 자기 주변 사람들도 자신만의 이 같은 기준을 적용시켜 나가는 겁니다. 사람은 대부분 자기 기준에서 세상의 보편타당한 기준으로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이들도 직장 동료들도 다 자기처럼 완벽하고 꼼꼼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는 게 너무도 당연하다는 관점입니다. 그렇지 못한 모습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정신력이 약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 간극만큼 상대와 세상을 대할 때 미움이 싹트게 됩니다. 당연히 직장 스트레스도 많아지겠죠. 유난히 스트레스가 심한 직장이어서가 아닙니다. A씨 스스로가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A씨 자신만큼 일 처리를 꼼꼼하게 하는 직원을 찾기란 힘들었던 거죠. 직원들 일 처리를 보면 너무 근성을 하거나 답답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족스러운 겁니다. 옛날에 나는 저렇게 안일하게 일 안 했는데 라는 생각에 한 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싫은 소리를 하면 구닥다리 상사를 취급을 받기가 쉽죠. 또 요즘은 다면 평가라고 해서 아래 직원들도 상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마음대로 못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A씨는 직장에 가면 마음은 바쁜데 늘 속도는 안 나서 조바심만 납니다. 그를 표현하지도 못하지요. 오히려 아래 직원 일까지 대신 다 거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마음이 바쁘기 때문이죠. 부하 직원들이 완벽히 일 처리를 못해도 중간 책임자인 A씨는 이것이 곧 자신에 대한 저평가나 무능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조바심만 나는 상황이 반복되어 온 겁니다. 차라리 일이 많아도 부하 직원일 때가 마음이 편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 일만 완벽하게 처리하면 상사는 다 좋아라 하니까요. A씨도 일할 맛이 났답니다. 하지만 중간 관리자가 되니까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내가 다 할 수도 없고 아랫사람들 때문에 나 자신도 저평가를 같이 받게 될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고 내 영역이라면 내가 혼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면 되는데 내 일이기도 하면서 내 부하가 해야 하는 일이다 보니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마치 내일 소풍을 가야 하는데 비가 올까 안 올까 매번 걱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된 겁니다. 이런 갈등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무의식이 결국 공황장애로 이어진 겁니다. 이번에는 중년 남성 B씨 사례입니다. 수개월 전 직장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처음에는 뇌졸중이 아닌가 해서 검사도 받았지만 다행히 뇌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여 사이에 벌써 3번이나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만히 컴퓨터 모니터로 부하 직원들이 올린 보고서를 보던 중에 갑자기 픽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뇌에 아무런 이상도 없는데 정말 귀신 고칼 노릇이죠. B씨도 답답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니터를 30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모니터 화면 속 글씨가 흐릿해지면서 다리 감각도 좀 이상해지고 몸 전체가 이상 신호를 느낍니다. 그리고 곧 그때처럼 정신을 잃고 쓰러질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니터를 30분 이상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일을 모니터를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이라 업무에도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혹 전자파 때문일까요? 근데 신기한 게 집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컴퓨터 화면을 바라봐도 이 같은 현상이 일어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B씨의 증상은 미주신경성 실신이라는 병입니다.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졸도하게 되는 병입니다. 정신분석적 관점에서는 불안 무의식과 회피 심리가 강해지면서 나타납니다.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져 버림으로써 잠시라도 그런 불안을 잊고자 하는 무의식적 소망에 의해 유발이 됩니다.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젊어서 일도 나름 열심히 했고 회사에서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간부가 된 지금은 부하 직원들 일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을 이따위로 밖에 못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자신처럼 패기도 없고 일에 꼼꼼함도 열정도 없더라는 겁니다. 특히 B씨는 소음인이다 보니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소음인은 옳고 그름에 대한 자기만의 기준이 명확합니다. 부하 직원들이 자신의 모범 답안대로 못 쫓아오면 A씨는 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는 생각에 그런 틀린 상대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화가 납니다. 직원들이 한결같이 게으르고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A씨, B씨 자신들의 엄격한 기준에서만 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항상 모자르게 보였던 겁니다. 그런데 A씨, B씨 모두 그 엄격한 기준이 너무도 당연한 기준이라 여기는 겁니다. B씨는 한때 엄하게 직원들을 혼내기도 했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분위기만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혼내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B씨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하들의 일처리 결과물을 보고 있자니 속만 터지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뿅 하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싶은 무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미주신경성 실신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유독 회사에서만, 그것도 모니터를 볼 때만 실신이 일어나는 것도 나름의 상징적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자, A씨와 B씨, 이 두 사람은 정신력이 강한 것일까요? 누가 봐도 일 처리도 잘하고 책임감도 높고 주위 평판도 좋습니다. 힘든 과정도 인내와 성실로 누구보다 잘 견뎌온 분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완벽주의적 심리 태도 때문에 불안지수는 더욱 높아집니다. 그리고 주변과 조화를 이루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런 갈등과 불안지수가 높아질 즈음에 공황장애나 실신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약하고 정신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너무도 완벽하고 강박적인 태도 때문에 자신과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겁니다. A, B, C 모두 2개월 정도의 한약치료와 수차례의 상담치료로 깨끗이 완치가 됐습니다.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이런 것만이 정신력이 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신력이 강하다기보다는 오히려 경직된 자아가 존재하는 겁니다. 처음엔 주위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서라고 여겼지만은 오히려 내가 나를 피곤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 겁니다. 자신과의 소통이 잘 되는 게 정신이 건강한 것이겠죠. 내가 뭘 괴로워하고 내가 뭘 불안해하는지 내 마음부터 있는 그대로 관찰할 수 있는 유연함이 진정 정신력이 강한 것이겠죠. 우리는 인생의 전반기에는 보다 잘 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일도 열심히 실수 없이 완벽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야 잘 사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그 패턴만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 전환기를 지나면 그때부터는 잘 살기 위한 노력 대신 잘 죽기 위한 노력들이 중요해집니다. 죽음은 더 이상 떠올리기 싫은 끔찍한 대상이 아니라 남은 기간 더 잘 살기 위한 의미가 큰 것이겠죠. 그래서 삶의 전반기에 획득했던 기술이나 노력들은 중년기에는 하나하나 놓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성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정신의학에서는 전일성 회복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전까지는 수학 문제 하나도 일 하나도 안 놓치려고 강박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오늘 두 환자 사례처럼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나는 삶의 연속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삶의 질이 더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삶의 전반기에는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고 삶의 후반기에는 세상이 아닌 바로 나 자신에게 적응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옳다, 이래야만 한다라고 가졌던 그 모든 기준들은 전부 내가 과거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과도기적 노력들의 집합체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고 나 또한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준들을 없애고 죽이려는 노력들이 나를 훨씬 더 자유롭고 편안케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